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희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날 31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50분의 1의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라는 그러한 공시가 나왔는데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증시 참여자들이 좀 뭐랄까 이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삼성전자가 랭킹 1위로 올라갈 정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은 하나의 신의 한 수다라는 그런 중간 결론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다각도로 분석해보다 라는 글 주제로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렇게 형광펜 기능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했는데 드디어 오늘 방송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워낙 중요한 이슈이다 보니까 형광펜 오늘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액면 분할 다각도로 분석해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급이라든가 또는 주식 분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장기적인 주가 흐름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요 모든 축이 첫 번째 주식 분산 이슈하고 많이 맞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액면 분할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분할 그 자체로는요, 기업 가치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액면 분할 그 자체는 주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요, 법인 등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직원들은 또 관련된 직원은 행정 업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주주분들한테 또 우편물도 보내거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랄까 조금 이제 플러스 요인은 없는 측면이 있죠. 뭐 대신에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크지 않다 보니까 원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대신에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자, 액면 분할이 한 2분의 1 정도로 좀 어설프게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에 궁극적으로 영향이 없다 보니까 어설프게 액면 분할할 때는 주가가 뭐 잠깐 반짝했다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의 액면 분할입니다. 지금 현재 250만 원이 넘어가 있는 주가다 보니까 50분의 1을 하게 되면요, 이게 5만 원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5만 원대. 250만 원대는 왠지 사기 어려운 그런 가격인데 5만 원대면은 우리가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5만 원. 무슨 홈쇼핑 같습니다. 자, 이제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주식이 액면 분할되면은 주식 수도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삼성전자를 사겠죠. 그 이전에는 비싸서 안 샀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요, 주식이 더 많은 주주수를 갖게 되는 분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 한 주 사볼까 라고 생각해도 25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미처 사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5만 원대 이러면 부담 없이 그냥 한 주 한번 장난삼아 사볼까? 뭐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식 분산이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5년 당시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KDB 대우증권인데, 자, 그때 나온 리포트 중에 액면 분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리포트를 보다 보면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초고가주의 경우는 개인의 매매 비중이 28%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저가주에서는 개인의 매매 비중이 전체 수급 중에서 35%나 된다고 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가격 부담이 없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참여하면서 주식 분산이 확대될, 지금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분산되면요, 특정 소수 주주가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영권 공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주주가 얼마 안 될 때는 이 주주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자, 우리 뭉쳐봅시다 해서 경영권에 간섭을 주거나, 혹은 이제 특정 소수가 지분을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해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분이 분산되게 되면요, 이게 또 이게 수억 주를 넘어서 이제 50배로 주식 수가 늘어나면 뭐 수십억 주 단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주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이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된 어떤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오너 입장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부재 중이죠, 지금이. 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 와, 이렇게 역시, 예,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주식 분산이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문제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았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자, 액면 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적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IT 버블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소위 닷컴주, 기술주들이 주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닷컴 기업이 우리 회사 액면 분할을 해서 주주님들께 널리 주식을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시를 하면요, 주가가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11연속 상한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예, 그런 일들이 옛날 옛적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액면 분할에 따른 효과가 뭐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서 뭐 99년처럼 액면 분할이 뜨거운 호재로는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은 호재성 재료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8% 넘는 상승세를 만들기도 했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액면 분할이 그래도 유동성을 높여주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그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관련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자, 2011년 8월에 강유경 씨가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주식 분할이 주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는요, 과거 2011년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액면 분할 이벤트가 있을 때 공시가 있었던 전, 그리고 공시가 있었던 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액면 분할 후에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액면 분할 이슈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거래가 중지되는데, 그러면서 재상장
개념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거래가 재개됐을 때 그 전후 주가가 어땠느냐, 그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흐름일 수 있어요. 수십여일간의. 예. 그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자료에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도표 하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공시일 전후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선인데, 파란색 선이 이제 요 경계가 공시일이고요. 그 전에는 뭐 한 30일 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예, 그 직전에 이제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공시일 당일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지지지지지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액면 분할이 진행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후에 거래가 재개된 전후를 보게 되면요, 그 전에 한 20여일 전부터는 주가가 올랐다더라. 예,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액면 분할 이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래가 재개된 후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슈는 한동안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액면 분할 공시 이후에, 내일 이후에는 조금 뭔가 기대만큼은 안 움직이다가, 예, 거래 정지 되기 전에 주가가 좀 생각외로 강하게 움직였다가 거래 정지되고 거래 재개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에 요거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진행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해 볼 만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위에서 언급드렸던 거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떨 것인가? 예,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문보다는 하나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입니다. 예, 애플의 액면 분할 전후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위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기 이제 화면상이 좀 어둡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S, 예, 스플릿, 회사의 주식을 분할했다, 요 시점입니다. 자, 2014년 6월이었고요 공시일은 2014년 봄이었습니다. 자, 요때 애플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공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올랐고 그 후에도, 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애플의 경우는 액면 분할 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예, 그해 6월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름 이후부터 해서는요,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액면 분할 그 거래 재개됐던 그 시점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액면 분할이 호재라면 계속 상승을 해야 될 텐데 꼭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후에 2016년 중반 이후 다시 가격은 상승해서 170달러를 넘어가는 사상 최고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애플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액면 분할이 그 자체로 호재다 악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이야기 드릴 때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건 거의 명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성향은 일반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도 공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불타기 매수, 하락할 때는 투매,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장기적으로는 그 이전보다 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미래에도 실적을 좋게 내준다면요, 정말 가볍게 주가가
통통 튀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실망스럽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매가 급하게 나오면서 주가를 심각하게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면서요,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오너 입장에서는 지분 분산 효과와 함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다. 예, 앞서 설명드렸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액면 분할 거래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호재는 열광하고 악재는 패닉에 빠지는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림으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슈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는요,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슈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시청자님들과 그리고 저희 글을 사랑하는 애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죠? 예. 저의 필명, 그리고 필명을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저의 카페로도 찾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